슈퍼 억만장자인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역할을 마치고 자신의 회사로 완전히 복귀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이었던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은 이후 또 각종 논란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의 행보와 퇴장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드립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그의 행보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부탁드릴까요? 네, 퇴장부터 얘기해야겠죠. 네. 머스크는 지난 28일 소셜미디어 X에서 특별 공무원으로서 나의 예정된 시간이 끝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낭비적인 지출을 줄일 기회를 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 정부 효율부 임무는 시간이 갈수록 더 강화될 것이다 라고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자신의 업적을 평가했습니다. 이제 정부 일을 끝마치고 이제 돌아가겠다는 뜻이죠. 네. 근데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퇴장한 것은 이미 사실 예견된 일이었죠. 그가 정부 효율부 일을 맡아서 트럼프 정부 출범한 지 한 100일 만인 지난 4월 말쯤에 사실상 거의 모든 일을 끝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별공무원은 1년에 130일 넘게 일을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머스크는 지난달 22일 테슬라 실적 발표회에서 정보 효율부 업무가 대부분 끝냈기 때문에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뭐 일주일에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대통령을 만나 정보 업무에 쓸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네. 근데 이번에 머스크와 백악관 모두 공무원 임기가 완전히 종료됐다 이렇게 확인해서 이제 머스크가 더 이상 정부에서 할 일은 없다 이러고 못을 박았죠. 네. 뭐 이런 규정 문제 그리고 뭐 외에도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으면서 공무원들을 감축하고 또 극우 세력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이래서 시민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그래서 네. 잘 알다시피 테슬라 불매운동도 일어나고 뭐 방화도 일어나고 그래서 실적이 떨어져 갖고서 폐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보통 퇴장, 뭐 아름다운 퇴장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머스크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썩 그렇게 뭐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네. 어쨌든 간에 하여튼 겉으로는 트럼프의 치하를 받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뭐 계속 끈을 갖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30일 백악관에서 열린 고별 기자회견에서 네. 트럼프가 머스크에게 황금 열쇠도 선물로 주고 머스크도 트럼프에게 친구 이제 좋은 자로 남겠다 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브로맨스는 사실상 끝났다는 게 이제 정확한 평가가 보입니다. 이번에 머스크가 정부를 공무원 임기를 끝났다 이렇게 발표하기 바로 전날에 네.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머스크가 트럼프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이라고 하는 지출 감세 법안을 상당히 비판을 했습니다. 이 비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부 그만두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한 거죠. 그런데 이 법안은 향후 10년 동안 적어도 2조 6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 및 국가 부채를 낳을 것으로 평가되는 법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머스크가 CBS와 회견에서 그 재정 적자를 키우는 대규모 지출 법을 보게 돼서 실망했다. 이 법으로 도지가 했던 일을 망치게 된다. 네. 하나의 법안이 크고 아름다울 수는 있지만 둘 다 될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안 이름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인데 이거 클 수도 있고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크거나 아름다울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지금. 그래서 애초부터 트럼프와 머스크의 결합은 동상이몽이었고 이해가 그렇죠. 다르다는 평가였는데 네. 결국 이런 식으로 끝난 거죠. 이해관계가 달랐다는 건 어떤 면에서? 네, 그렇죠. 건가요?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은 백인 저학력 중하류층입니다. 네. 이 지지층들은 현재 트럼프가 추진하는 관세 등 보호무역을 적극 지지하고 그렇죠. 이민 제한을 찬성합니다. 반면 머스크는 거대 빅테크 기업주입니다.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그렇죠. 값싸고 수준 높은 인력을 위해 이민 완화 등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 이해관계가 틀립니다. 네. 그런데도 두 사람이 뭉쳤었습니다. 잠깐이지만 머스크가 네. 트럼프 지지하고 한때는 사이가 정말 좋았거든요. 두 그렇습니다. 사람이. 네.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에 나선 것은 그의 그 마초 극우적인 개인적 성향도 있겠지만은 네. 자신의 사업 이권 때문이라는 더 정확할 것입니다. 네. 머스크는 원래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부의 규제 강화에 그 최근 강한 불만을 표시해 왔습니다. 트럼프도 애초부터 머스크가 속해 있던 이른바 실리콘밸리 첨단 산업에 대해서
지지를 받지도 못했고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실리콘밸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였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최근 실리콘밸리의 한 사업이 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업인데 가상화폐. 트럼프는 초에는 이 암호화폐를 사기라고 하고 아주 굉장히 비난했었는데 지난해 대선에 입장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적극 규정하겠다. 그러니까는 실리콘밸리에 있던 암호화폐 사업자들도 트럼프랑 손을 잡으면은 뭐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적극적 트럼프 지지를 선회했습니다. 근데 머스크가 그중 하나이자 아주 선도자이죠. 머스크는 애초에 페이팔이라고 하는 많이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 네. 일종의 대체만인을 갖고서 송금도 하고 지불도 하는 업체를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런 데 대한 이해도 있고 또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지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머스크가 이 페이팔 동업자들과 함께 트럼프 지지를 선도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자신의 로켓 위생 등 첨단 업체도 규제도 풀어서 사업이권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머스크가 한 1억 3,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30억을 쓰면서 트럼프 당선을 도왔고 그래서 그 뒤에 정보협 수장도 임명되고 백악관과 그 트럼프의 플로리다 별집인 마라로고 저택을 오가는 최측근으로 군림했었죠. 그렇습니다. 저도 기억을 떠올려 보면 작년에 그 선거운동 기간에 정말 사이가 좋았고 당선 즈음까지도 괜찮았는데 취임하고 이러면서부터 조금 그렇죠. 금이 가기 선거할 때 시작했죠. 뒤에서 팔짝팔짝 뛰는 데 있었는데 취임하자마자 근데 맞아요. 취임하자마자 약간 여러 틈이 얘기들이 벌리겠습니다. 나오기 그 첫 번째가 시작하고. 뭐냐면 이민 규제 문제였습니다. 네. 취임 당시 트럼프 진영에서 지지자들이 이민을 규제하는 목소리가 막 높아지니까는 머스크가 반대를 한 거죠. 네. 반대하는 글을 올리니까는 트럼프 일기 집권 때 백악관 전략수석이었던 백인 민족주의자 이념가인 스티브 배넌이 머스크를 남아공에서 온 극우 인종주의자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네. 사실 뭐 이 얘기는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니죠. 머스크가 그 최근에 남아공에서 백인들이 학살당하고 있다고 하는 황당한 그 음모론을 주장하기도 했으니까요. 네. 또 머스크는 지난달 한 4월 정도 4월 말쯤 되죠. 이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그 관세에 적극적 옹호하는 피터 나우로 백악관 고민과 아주 또 비난이 있어. 논전을 벌였죠. 예.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인사 문제를 두고 다퉜고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션 더피 교통부 장관 주요 관료들과도 충돌했습니다. 네. 머스크의 정부 혈부 업무도 여론만 나빠지고 성과는 크게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원조 기구인 국제개발처 등을 해체를 하고 아주 말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결과 7만 5천 명 정도의 연방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떠났고 수만 명이 정리해오고 됐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네. 머스크는 애초에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한 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800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장담했었는데 네. 입장을 후퇴했었죠. 3월 달쯤에는 한 1조 달러 절감할 수 있다. 그러다가 많이 줄었네요. 근데 실제로 업무를 맞추고 보니까 네. 아주 뭐 10분의 1 정도인 1,750억 달러 242조를 절감했다는데 이마저도 전문가들은 네. 과장된 수치다. 애초에 될 걸 갖다 자기가 실적으로 쌓아놓은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여론이 상당히 악화됐죠. 앞서 말한 대로. 네. 그래서 머스크의 기업들 테슬라 등이 불문장 표적이 돼서 그렇죠.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퇴장은 불가피한 일이 된 건데 뭐 화염병 날아드는 모습도 보셨을 거예요. 차량에 뭐 테슬라 차량에 방화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미국이나 있었어요. 해외에서 벌어진 반 트럼프 시위에 머스크도 꼭 사진이 등장해 같이 끼어가지고 네. 욕을 먹었죠. 테슬라의 매장, 충전소, 차량 등을 향한 공격이 잇따랐고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올해 1분기 매출은 1년 전보다 9%, 순이익은 71%나 감소했습니다. 주가는 한때 40% 가까이 많이 떨어진 적도 떨어졌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머스크의 순자산 가치가 최근 약 450억 달러나 증발했다고 합니다. 손해가 막심한 거죠. 네. 그래서 손해만 본 건 아닐걸요? 손해 본 건 절대는 아니죠. 네. 사업가니까 손해만 보이진 않아죠. 그렇겠죠. 예. 앞서 말한 대로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한 건 자신의 사업 때문인데 네. 정치에 대한 사업의 활로를 찾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머스크가 세계 최고 갑부라고는 하나 네. 그 사업체의 매출이 최고 요소가 아니라 미래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올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머스크의 사업은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매출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로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업 이권 확대를 도모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국방부에 군사용 위성을 발사하는 약 59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따냈고 또 상무부의 농촌 인터넷망 보급 사업을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가 수주할 수 있게 해서 약 420억 달러 규모의 사업도 수주했습니다. 네. 또 교통부가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해서 테슬라의 미래 성장 사업인 무인택시, 로봇택시라고 하죠. 사업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이 참 조사를 해보니까는 머스크가 자기가 정부 회업을 해서 정부 기구들 많이 축소해버렸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그 정부기관 축소로 인해서 그 축소된 정부기관들이 머스크 사업체에 부과했던 벌금들이 다 날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23억 7천만 달러의 그 벌금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또 이번에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활동을 하면서 정부의 자료, 데이터들 내놓으라고 막 압박을 했었는데 네. 자기의 인공지능 그 개발에 활용하려고 했고 그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 인공지능을 투입해서 일을 지키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정부 효율부 일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뭐 한마디로 불투명해진 거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일론 머스크를 대체할 정부 효율부 새 수장이 있냐 정해졌냐 그랬더니 전체 내각이 관여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뭐 사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정부 효율부가 계속 존속되고 그 임무도 계속된다고 말을 하나 머스크 때부터 동력이 유지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은 미 연방정부 기관들이 두 번째로 받고 있는 공고사직 시청자 수가 1차 공고사직 동의자 수인 7만 5천 명보다 훨씬 많은 수십만 명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도를 해서 정부 효율부 임무가 업무가 계속되고 있구나 추측은 할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들이 도치가 자신들의 권한, 즉 정부 효율부가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유력 인사들의 그 반발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는 잘 알 수가 없죠. 네. 그럼 일론 머스크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퇴장을 하면서 영향력이 좀 감소하는 그런 정황이 당연히 있다고요? 그렇겠죠. 네. 첫 번째가 트럼프가 항공우주국 즉 나사 국장으로 추천했던 제러드 아이 장만이라는 사람이 그 상원에서 인준 직전까지 갔다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이 철회됐습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민주당에 후원을 했던 사람이다. 그 이유가 나왔는데 사실 그가 민주당에 후원했다는 얘기는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닌데 지금 와서 다시 이걸 문제 삼았다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가 추천한 사람을 싫어서 지명했다, 지명을 철회했다. 그런 분석이 유력합니다. 그렇군요. 아이 장만은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2,750만 달러를 투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항공우주국 국장이 되면은 항공우주국은 스페이스X의 엄청난 고객인데 스페이스X가 큰 이익을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나왔고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상원 청문회에서는 머스크가 사실상 나사를 장악하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뉴욕타임즈는 30일 날 이런 보도도 했습니다. 머스크가 지난 대선 기간에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과 각성제를 수시로 복용하고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보도를 했는데 이 이야기에 이제 머스크가 몇 년 전 케타민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끊었다. 이게 허위 보도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머스크에 대한 보호막이 좀 사라지고 힘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일론 머스크가 퇴장을 했다는 것 오늘 살펴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의제들이 조금 퇴색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봐도 될까요? 그들 통해서 조국 정부 규율 축소하고 재정 유지를 감소시키려고 했는데 네. 뭐 앞서 말한 대로 성과도 신통치 않고 그도 나가게 된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트럼프와 거대 빅테크 즉 연대 즉 마가와 크립토 연대라고 한 말을 하는데 마가라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네. 운동을 말하는 거 네. 크립토는 가상화폐 그 사업을 말하는 건데 이 마가와 크립토 연대가 어떻게 될지 좀 불투명해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지지층 요구에 충실하다면은 마가 크립토 연대는 오래 못 갈 것 같지만은 트럼프가 자기의 출신 성분, 그야말로 상류층 부자 출신 성분으로서의 이해에 충실하다면은 네. 트럼프 행정부 내의 크립토 특권들 즉 암호화폐 거대 빅테크 암호화폐 사업자의 특권이 더 늘어나지 않겠냐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특히 부통령인 제이드 벤스가 네. 실리콘밸리 크립토 마피아 출신이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상화폐 산업 쪽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이번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이 상황이 제이드 벤스가 사실상 머스크를 데리고 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 알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부 효율부에서 퇴장하게 됐는데 관련된 내용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오늘입니다. 투표가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전국의 현재 투표율 22.7%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잊지 말고 꼭 투표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 7시 20분부터는 KBS 1라디오 단독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이 진행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5 대통령 선거 방송되니까요. 많은 청취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신성훈의 오늘 세계는 오늘 방송 마치고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